절대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건 좋지만 절대 불 끄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불 켜고 하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나눔안과 김영준 원장입니다. 요즘 은근히 제가 많이 보는 환자분이 있어요. 라식이나 라섹을 하러 왔는데 환자분 눈에 황반 변성이 있어요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놀래죠. 그게 무슨 병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이런 반응들인데 되게 좀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2020년에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황반 변성이 2046명 정도였는데 2024년에 6,400명이 됐대요. 많이 늘었어요. 그죠? 뭐가 문제일까? 이거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젊은 층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 원인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은 아니고요. 아직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이걸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모르는데, 스마트폰이 원인이라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오래된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야 되니까, 나이 들었을 때 이제 황반변성이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스마트폰이 원인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황반변성이 많아졌다. 이건 눈동자가 커서 그래요. 우리가 10살 전, 10살 때, 10대 때, 이제 20살 전에 성장을 하잖아요. 눈동자 크기도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키가 30년 전에 어른들보다 지금 20대들이 더 크잖아요. 그죠? 눈동자 크기도 더 큽니다. 그럼 우리가 풍선을 크게 불면 어떻게 돼요? 얇아지다 터지잖아요. 눈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점점 커지면요, 전체적인 시신경이 얇아지다가 결국 망가집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황반변성이 많습니다. 이게 원인인데,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촬영에서 이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영향을 준다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어떨 때 영향을 주냐? 기본적으로 눈동자가 남들보다 크신 분이 불 끄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조금 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갔을 때 황반변성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나빴던, 아니면 수술해서 나빴던 20대, 30대 분들은 절대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건 좋지만 절대 불 끄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불 켜고 하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황반 변성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대부분 20, 30대들이 증상을 느끼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게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심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20대도. 첫 번째, 사물이 휘어져 보여요. 사람 얼굴이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고, 벽에 타일이나 네모 반듯한 게 구불구불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보통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아예 뭉개져 보입니다. 뭉개져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구름 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심해졌을 때 이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색깔이 좀 바뀐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양한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색깔 자체가 좀 바뀐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정말 빨리 안과를 오셔야 돼요. 빨리 주사를 맞아서 진행 억제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보통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초기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검진하다가 수술하러 왔다가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꾸준히 정기 검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끔씩 이제 피곤할 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이제 황반변성과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단순히 피로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쪽 눈씩 가려봤을 때 한쪽 눈은 좀 안 좋게 보이고 한쪽 눈은 정상으로 보이네? 그럼 그쪽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 피로나 안구건조증에 의한 경우는 양쪽이 비슷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잠깐 떨어졌다가 휴식을 취하면 금방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가 진단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걸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 초기 황반변성인 경우는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했듯이 그냥 밤에 불 끄고 핸드폰 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외선이 특히 안 좋기 때문에 햇빛에 있는 자외선은 우리 황반변성 진행을 굉장히 빠르게 촉진합니다. 제가 이게 수술하신 분들, 라식 수술하신 분들을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계속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근시가 있으면 눈동자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이 눈동자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시신경이 얇고 병이 잘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꼭 검진이 필수가 됐어요. 20, 30대도 원래 안경을 끼던 분이라면 안과 검진은 필수라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발금 나눔 안과에서는 황반변성, 특히 망막 질환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금 나눔 안과 김영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